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23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로그 매그니튜드 앤 페이즈, 그 다음에 CTDT, Rational Frequency Response라는 거예요. 지난 강의 수정 보완 사항이라고 했는데, 뭐 수정까지는 아니고, 사실, 초반에, 그렇죠. 아마 첫 주, 둘째 주였을 것 같은데, 그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메모리 시스템을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정의를 했다가,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정의를 바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사실 제가 클래리피케이션 할 때 이그젬플 들었던 것도 있고 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먼저 이게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좁은 의미의 메모리 릴리스 시스템이 있고 좀 넓은 의미의 메모리 시스템이 있어요. 집합으로 따지면 당연히 좁은 의미가 넓은 의미에 들어가겠죠. 좁은 의미는 뭐냐면 커런트 아웃풋이 커런트 인풋에만 디펜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이드 센스, 좀 넓은 의미는 뭐냐면 커런트 아웃풋이 그러니까 패스트와 퓨처 인풋에 디펜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뜻 들으면 똑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좀 이상한 걸 만들면 금방 알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이상한 게 흔히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두 시스템을 보세요. 이 네로우 센스로 보면 얘는 어떻습니까? 커런트 아웃풋이 커런트 인풋에만 디펜드 하죠.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얘는 메모리 시스템이에요. 좁은 의미로.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보면 current output y of t가 current input x of t 스퀘어에 디펜드 하면서 cosine 2pi fct, fc가 제로가 아니라고 합시다. 어떤 다른 값에 디펜드를 하죠. 예. 여기에 따르면, 이 정의에 따르면 얘는 아닌 것 같아요. 메모리 시스템이.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얘도 어떻습니까? x of t의 과거값이나 미래값이 y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도 메모리 시스템이에요. 좁은 의미의 메모리 시스템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칼라 인, 스칼라 아웃 여기도 있지만 스칼라 인풋, 스칼라 아웃풋 시스템이 존재해서 예를 들면 여기서 스칼라 x 제곱이 스칼라 y가 되는 어떤 릴레이션이 존재해서 x 자리에 현재의 인풋 x of t를 넣고 y 자리에 현재의 아웃풋 y of t를 넣을 수 있다. 이것이 네로우 센스, 좁은 의미의 메모리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이렇게 타임 베리잉 컴포넌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타임 인베리언트고 얘는 타임 베리잉이에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코자리냐 뭐 이니셜 레스트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런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반복하지는 않을게요. 우리 책에는 제가 읽어보니까 책에는 네로 센스처럼 써놨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좀 불편해요. 이 메모리 리스 시스템을 라는 것을 이런 것들도 메모리 리스라고 우리는 부르고 싶거든요. 특히 통신의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것을 디파인 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그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가를 보고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고 흔히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게 있고 아니면 특정 소사이어티에서 그러니까 아카데믹 소사이어티에서 많이 쓰는 데피니션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하세요. 자, 퀴즈 2를 봤고요, 우리가. 홈워크이 또 나갈 거예요. 우리 조교가 채점한 홈워크를 보니까 확실히 그 솔루션스 매뉴얼을 주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홈워크를 잘 제출하고 있는 것 같고 성적도 다들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비슷할 때, 뭐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다들 95점인데 표준화하면은 조금 낮은 학생이 너무 페널티를 입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홈워크의 경우에는 제가 중간에 팔러스를 바꿨기 때문에 그 표준화하지 않고 반영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표준화하면 조금 낮은 학생이 너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자, 강의 자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좀 코멘트가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옮기고 여기 예전에 뭐 달았던 코멘트들은 오른쪽이나 아래로 완전히 좀 분리를 했어요. 오버뷰를 합시다. 드디어 우리가 DTFT까지가 끝났어요, 사실상.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은 이 CTFT와 DTFT를 종합해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듀얼러티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Time Frequency Characterization of Signals and Systems라는 요 대목을 하고 있고요. 배우다 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푸리에 어널리시스라는 어떤 새로운 툴을 우리 툴박스에 갖췄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다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좀 더 한 차원 높게
다루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Z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과서는 6까지 한 다음에 이게 DSP나 뭐 이런 데 필요한 샘플링, 그다음에 통신의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이어서 라플라스 Z 트랜스폼을 좀 빠르게 커버할 거예요. 빠르게. 실제로 여러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회로 시간에 다 했고 사실은 그다음에 Z 트랜스폼은 다음 학기에 개설되는 디지털 신호 처리 시간에 신물 나도록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두 수업을 들어도 헷갈릴 부분들을 좀 클래리파이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7, 8은 사실 응용에 가깝고 다른 수업에서 많이 또 다루고 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거의 한 4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을 커버하게 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관련된 코스는 뭐 여러분 수강 신청할 때 이제 볼 텐데 또 하나는 여러분이 특히 통신이나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학생회관이죠. 그렇죠? 거기 상담 부스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게 차세대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and Network 해가지고 차세대 통신 및 융합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 그 학과죠. 융합 부전공 학과 홈페이지니까 가서 정보를 보고 이때 상담을 해도 되고 또 뭐 저한테 물어봐도 되겠어요. 제가 학사 담당이니까. 자, 이제 리뷰를 합시다. 지난 시간 우리가 DTFT를 끝내고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걸 들어갔는데 먼저 DTFT 마지막에는 뭘 했습니까? 컨볼루션 프로퍼티 이그젬플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를 커버하고 끝냈었어요. 컨볼루션 프로퍼티라는 건 뭐죠? 간단히 얘기하면 컨볼루션 인 타임은 뭐죠? 멀티플리케이션 인 프리퀀시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후리의 시리즈에서도 계속 성립했고 후리의 트랜스폼에서도 성립했죠. DT든 CT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그젬플을 줬었어요. 지난 시간에. 뭐였죠? 좀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코잘 또는 right-sided geometric sequence가 있어요. geometric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가 기하 급수할 때 나오는 거죠. 기하 수열. 어떤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의 n승, 그 다음에 right-sided니까 u of n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건데 두 개를 어쨌든 컨볼루션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흥미로웠어요. 어떻죠? 두 개가 베이스가 다를 때는 어땠어요? 컨볼루션 했더니 코잘 시그널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코잘 시그널이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개 컨볼루션 되는 것들이 웨이티드 썸 돼서 나왔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베이스가 2분의 1이고 하나의 베이스가 4분의 1이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면 베이스가 2분의 1인 성분과 4분의 1인 성분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베이스가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베이스가 같을 때 지난 시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알파의 n승, u of n승과 u of n과 알파 of n, u of n을 컨볼브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뭐 n 플러스 1인가 이렇게 해서 나왔죠. 그런데 이것도 잘 쪼개보면 이렇게 돼요. n times alpha to the n, u of n 플러스 alpha to the n, u of n. 그래서 뭐냐면 여전히 그 베이스가 알파인 right-sided exponential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과 어때요? 리니어 텀이 곱해진, 그렇죠. 리니어 팩터가 곱해진 녀석의 웨이티드 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컨볼브 하는 그 시그널이 나오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그래서 흥미로운 결과였고 저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differentiation in frequency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했었었죠. 기억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컨볼루션 프로퍼티는 흥미로운 게 이거였어요. 그냥 뭐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이다를 떠나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주어지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인데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하면 LTI면서 코잘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우에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계산을 했더니 어땠습니까? 예,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의 레셔널 펑션이 됐죠. 그게 아주 흥미로운 거였어요. 그래서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의 레셔널 펑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코에피션트가 전부 리얼이면 많은 경우에 어때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1차 또는 2차 시스템으로 다 분해가 돼요. 더 웨이티드 썸으로.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 리스판스까지 구할 수 있었어요.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서. 아주 흥미로운 거였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first order recursive system, 즉 출력과 출력의 하나 딜레이가
입력과 같은 거죠. 얘 weighted sum 된 것이. 그런 것들도 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이나 differential equation으로 I/O relation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과목과 회로 이론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embedded 시스템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냉전 시대 때 올라가 있는 위성에 있는 뭐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수리하려고 뭐 은퇴한 우주 비행사들이 올라가죠. 거기에 보면 도면이 딱 나오는데 저도 흥미롭게 봤던 게 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linear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ce equation으로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블록도가 이렇게 나와요. 스키매틱이.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shift register와 adder multiplier 이런 걸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아주 그 알고리즘을 단순화시킬 때는 이 이론들이 필요해요. 동일한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를 줄일 것이냐, 그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그거 컴퓨테이션을 많이 할수록 어때요? 에너지가 들고, 에너지는 결국은 열로 디서페이트 되잖아요. 여러분이 모 회사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면 발열이 덜한데 모 회사의 휴대폰으로 하면 열이 많이 난다. 주로 어떤 거예요? 최적화되어 있지 않는 어떤 알고리즘 때문에 생기는 거죠. 물론 반도체 칩을 만들 때 열을 뽑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러면 열 다루는 건 누가 하냐 그랬더니 다 기계과학생들이 많이 한대요. 열 전달 이쪽은 그들이 도사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에 가도 열 전달 전공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프로퍼티를 배우면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리니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셜 이퀘이션과 디퍼런스 이퀘이션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프로퍼티는 뭐죠? 여기서 주의를 해야죠.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어떻습니까?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DTFT가 periodic with period 2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곱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냥 컨볼루션이 되지 않고 어때요? periodic 컨볼루션이 된다는 거죠. 물론 앞에 스케일링하는 1 over 2파이가 있어야 되고 매우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푸리에 어널리시스에서 우리가 듀얼리티, 쌍대성이라는 것을 다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쌍대성은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과 그것의 인버스가 앞에 나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티시스 이퀘이션에 나오는 1 over 2파이를 빼고 그 다음에 e to the 네거티브냐 파지티브냐를 빼고 나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렉탱귤러 펄스가 타임 도메인 상에 있으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싱크에 해당하는 것이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고, 거꾸로 싱크가 타임에 있으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렉탱귤러가 있는 것이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다. 너무 당연한 쌍대성이고, 그 다음 나오는 쌍대성은 CTFS와 DTFT인데 말을 이렇게 해놨어요. CTFS는 periodic in time, 즉 왜냐하면 periodic 시그널을 말하잖아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왜냐면 FS라고 했으니까. 걔는 어떻게 됩니까? 계산해 보면 프리퀀시가 디스크리트하게 나타나죠. 물론 푸리에 코에피션트다 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그 푸리에 코에피션트에 곱해지는 e to the j 오메가 제로 KT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오메가 제로라는 것을 찾아서 거기다 표시하면 어때요? 예,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디스크리트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DTFT는 어떻게 됩니까? 요 periodic과 discrete가 바뀌는 걸 보세요. 이게 discrete in time이니까 periodic in frequency. 왜 periodic이에요? DTFT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2파이 주기로 항상 periodic 하죠. 또 하나의 이제 쌍대성은 DTFS에서 discrete 하죠. DT니까 discrete하고 periodic한 경우로 생각하면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discrete하고 periodic하게 frequency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쌍대성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걸 이용하면 어때요? 어떤 때 여러분이 타임 도메인 상에서 F라는 함수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G라는 걸로 나타났다면, 거꾸로 타임 도메인 상에서 G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F를 써서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쭉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4개를 배웠어요. 푸리에 시리즈에서 2개 배웠고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2개를 배웠는데, 어느 경우든 에너지 또는 파워를 계산하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것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또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또 재밌는 강조를 하셨는데, 아마 이번 전공 때문에 그런데 파스와이즈 릴레이션에서는 어쨌든 타임 도메인이나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페이즈 정보는 다 없애고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해서 전부 했었죠.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 정보만 그럼 중요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러하다죠. 어떤 경우는 매그니튜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의 오디토리 시스템 이런 것은 특히 그렇다는 것이고, 다만 안 그런 데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그 보트가 있는 사진과 원숭이가 있는 사진이 있는데, 보트가 있는 사진을 2D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여러분 이번에 숙제에서 봤듯이 어떤 매트리스를 얻은 다음에 그것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얻고, 그다음에 원숭이 사진을 2D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또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요 보트 사진의 페이즈에 해당하는 매트리스와 원숭이 사진의 매그니튜드에 해당하는 것을 합성해서 봤더니 어때요? 오히려 그 페이즈 정보를 가져왔던 보트 사진처럼 됐었다고 하면서 이제 페이즈가 매우 중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쳤어요. 자, 오늘 프리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CTFT와 또는 죄송합니다. 푸리에 트랜스폼 CT든 DT든 그 다음에 푸리에 시리즈 CT든 DT든 이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Z 트랜스폼이 필요하다는 모티베이션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미셀레니어스한 하지만 중요한 용어들도 소개하고 개념들도 소개하는, 오늘은 많은 데피니션이 등장하는 좀 머리 아픈 날이 될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로그 매그니튜드 앤 페이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 컨볼루션 프로퍼티죠. 그래서 출력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여기서 컨티뉴어스 타임 LTI 시스템을 가정했어요. 프리퀀시 리스판스 곱하기 입력의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입력의 푸리에 트랜스폼 주고 그다음에 뭐 프리퀀시 리스판스 주고 출력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각각의 오메가에서 어때요? 우리가 컴플렉스 넘버 2개를 곱해줘야 되죠. 근데 컴플렉스 넘버의 곱이라는 게 어때요? 간단합니까? A 더하기 JB 곱하기 C 더하기 JD이죠. 그러면 뭐 복잡하잖아요. 리얼 파트만 해도 프로덕트가 2개 나오고 이미지는 파트 프로덕트 2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카테시안 코어디네이트에서 곱을 계산하면 그렇게 되지만 또 간단한 게 뭐였어요? 폴라 코어디네이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를 R1 e to the j 세타 1, R2 e to the j 세타 2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곱해지고 페이즈는 더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복소수 성질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매그니튜드끼리 해보세요. 그러면 곱이 되죠. 당연한 거예요. 각각의 오메가에서. 그렇잖아요. 각각을 오메가로 생각하면 연산이 쉽고, 그다음에 페이즈는 더해진다는 건 뭐 알겠죠. 그런데 곱한다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곱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입학학생 처장을 할 때는 심지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퀴즈로 그걸 내고는 맞추면 이렇게 상품 던져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중학교, 초등학교 때도 계속 배운 그 작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작도 문제가 뭐였죠? 뭐 작도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금이 없는 자와 콤퍼스를 이용해서 뭘 해봐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임의의 각을 3등분한다든가 주어진 서클과 동일한 면적을 갖는, 또는 거꾸로 주어진 정사각형과 동일한 면적을 갖는 원을 작도해보라 뭐 이런 거였죠. 맞습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눈금 없는 자라는 거였죠. 여러분 뭐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 그런 것처럼 제가 좋아하는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분을 2개 그어줘요. 그 다음에 이 선분 길이의 곱과 같은 길이를 갖는 선분을 작도해 보라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자, 그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가 정답이죠. 왜 못하는지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쨌거나 덧셈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덧셈일 때는 컴퍼스를 가지고 어때요? 요걸 딱 집어가지고 작은 쪽을 또는 큰 쪽을 집어서 옮겨서 연장선에 붙이면 그냥 바로 작도가 되죠. 근데 곱이란 건 간단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곱을 덧셈으로 바꾸는 방법을, 트릭을 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로그 함수의 성질을 쓰는 거예요. 곱의 로그는 로그의 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바꾸고 나면 합으로 다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는데, 예전에 여기 보면 뭐 50년대, 60년대 공대에서는 계산자를 이용해서 뭐 대회도 열렸어요. 공대생들 계산자 대회. 참고로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 주판으로 누가 빨리 계산하나 대회라든가 암산으로 누가 빨리 계산하나 대회를 전국적으로 하고 그게 막 중계가 되죠. 마치 미국에서 스펠링 뭐라 그래요? 스펠링 B라고 하나요? 벌. 그래서 대회 하듯이. 그 계산자를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이 로그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곱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계산자는 어쨌든
파이나이트한 부분,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계산자도 있고 동그란 계산자도 있어요. 여러분 계산자에서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결국은 복잡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상가함수 계산도 되고 로그 계산도 되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곱셈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덧셈이 훨씬 쉬운 거라는 거예요. 직관적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부터 이 로그 매그니튜드, 여기 보세요. 로그 그다음에 매그니튜드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를 그냥 두지 않고 로그를 씌워서 매그니튜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면 보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그니튜드 말고 이 부분을 로그 매그니튜드라고 부르고 그러면 페이즈죠. 그래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접근하면 하나는 곱셈을 해야 되고 하나는 덧셈을 해야 되지만 로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로 접근하면 둘 다 덧셈으로 해결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두 개 캐스케이드 했어요. LTI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 프로퍼티들이 있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출력, 이 오버롤 시스템의, 출력이 아니라 오버롤 시스템의 이 오버롤 시스템을 뭐 H of J 오메가라고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부릅시다.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를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서도 보는 것처럼 매그니튜드 페이즈를 주는데 로그 매그니튜드 페이즈로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직관적으로 계산하기가 쉬워져요. 다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그 컴플렉스 밸류드 시스템을 다루지 않고 많은 경우에 리얼 밸류드 시스템, 그러니까 리얼 시그널 인, 리얼 시그널 아웃. 따라서 시스템도 임펄스 리스판스가 리얼 밸류인 것만 다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제는 리얼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라고요? 컨주게 시메트리컬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죠. 그래서 포지티브 프리퀀시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고 네거티브 프리퀀시는 포지티브 프리퀀시를 컨주게 시메트리컬하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로그를 취해서 접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앞에 10 또는 20을 곱해서 접근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냐면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구할 때 많은 경우에 이 프리퀀시 리스판스뿐만 아니라 시그널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 스펙트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됐었죠.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됐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나 파워 기준으로 먼저 단위를 로그를 씌우기로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전부 제곱 안 한 걸로 적어놨는데 제곱 한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가 다시 썼듯이. 네.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일단 매그니튜드 스퀘어에다가 베이스가 10인 로가리즘의 펑션을 취해요. 상용 로그라고 하죠. 항상 쓰는 로그. 네.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1은 10의 0승이죠. 그래서 얘가 제로 벨이라고 해요. 벨. 알겠어요? 그러니까 파워나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서 상용 로그를 취해서 나오는 값을 벨이라는 단위로 불러요. 알렉산더 그라함 벨에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을 기려서 벨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더라는 거예요. 벨이라는 단위를 그냥 쓰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 볼까요?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2예요. 그럼 여러분이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0.3010 이렇게 되죠. 그럼 맨날 0.301 벨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마치 여기도 적어놨지만 우리가 1m라는 단위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센티미터랑 밀리미터들 쓰잖아요. 잘 안 쓰지만 데시미터라는 단위도 있어요. 예. 뭐 여러분이 부피 잴 때는 많이 쓰죠. 그래서 뭐냐면 1m는 10데시미터고 1m는 100cm고 1m는 1000ml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단위를 도입하는 것처럼 우리가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도입해요. 그래서 뭐냐면 1벨을 10데시벨로 했어요. 그러니까 1데시벨은 10분의 1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 로그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 로그. 그래서 10 times 로그 한 다음에 여기가 에너지나 파워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값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단위를 dB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벨이 단위고요.
이 D는 데시란 뜻이에요. 마치 우리가 센티미터 할 때처럼 센티미터 할 때 C를 대문자로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D는 조그맣게 쓰고 단위는 벨인데 벨은 사람 이름이니까 소문자로 안 쓰고. 알겠어요? 그래서 뭐 동부 화재 이런 게 아니라 DB. 저는 그 광고 볼 때마다 데시벨이 생각나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듯이 뭐 백화점 가서 캐주얼이 돼야 되는데 코잘로 보이고 뭐 신갈역에 시그널 뭐 이렇게 보이고 샤넬이 채널로 보이면 이제 여러분이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데시벨이라는 단위예요. 데시벨. 10 로그, 10 베이스 이렇게 불러요. 물론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그냥 편의상 우리나라 사람들 편의상 10 로그, 10 베이스 something인데 그 something이 에너지나 파워여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싹 무시하고 여기 있는 거 바꿔봅시다. 데시벨로 바꿔보세요. 1은 10의 0승이죠. 그러면 0dB예요, 여전히. 이거는 0벨이고 0dB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는 어떻게 됩니까? 0.3010이었는데 이제 10배 하니까 3.0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approximately 얘를 3dB라고 해요. 얘를. 약 3dB.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3dB, 3dB, 뭐 6dB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는 정확히 3은 아니죠. 3.01 해서 쭉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뭐 할 때는 2의 something을 많이 보는데 이 데시벨 단위로 뭔가 할 때는 이 3을 자주 볼 거예요. 예를 들면 6dB 강하다. 파워가. 그럼 무슨 뜻이에요? 파워가 4배 강한 거. 알겠어요? 3dB 높다. 뭐 이렇게 말하면 2배구나. 알겠어요? 그 차이가 아니에요. 몇 배예요. 3D 뭐 높다 낮다 그러면 차이인 것 같잖아요. 근데 배수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6dB는 4배고 그렇죠? 자, 이제 흥미로운 게 10dB, 20dB 이런 거예요. 10dB 높다는 것은 10의 1승 높은 거예요. 10의 1승 배인 거예요. 10의 2승 배는 에너지가 10의 2승 배는 에너지 20dB고 에너지나 파워가 10의 3승이면 30dB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벨과 데시벨 단위로 많이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있는 것처럼 캐스케이드 된 두 시스템이 있는데 각각의 매그니튜드를 그러면 로그 매그니튜드로 해서 더하려고 일단 뭐 20 로그 매그니튜드로 했겠죠. 왜냐하면 말했듯이 우리는 요 안에 에너지나 파워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릴 때 20 로그로 해서 안에다가 매그니튜드나 이런 걸 많이 넣겠죠. 자, 네. 그래서 지금 이그젬플을 여기다 했어요. 이그젬플을. 만약에 어떤 LTI 시스템이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이렇게 가져요. 그러면 이것의 로그 매그니튜드를 그리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20 로그 10 베이스 매그니튜드 오브 프리퀀시 리스판스 이렇게 하니까 20 로그 10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세요. 그림이 좀 이상해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거는 오메가가 쭉 바뀌면 오메가의 함수로서 뭐 상수랑은 거리가 먼데 여기 어떻게 그려놨습니까? 여기 보면은 라인을 보면 컨스탄트다가 리니어하게 그려놨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요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0,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이니까 요거는 20 로그 10 베이스 something으로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요 호리전탈을 보세요. 호리전탈을 보니까 여기도 로그 스케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쓸 때는 로그를 쉬운 값을 안 쓰고 표시하기를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10의 네거티브 1승, 10의 네거티브 2승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냥 둘 다 로그예요. 그래서 매틀랩에 여러분이 로그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y축만 로그 스케일로 할 때는 세마이 로그 y, x축만 로그로 할 때는 세마이 로그 x라는 게 있죠. 네. 그거를 좀 잘 쓰면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여러분이 그건 해보고 이 과목에서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로그를 많이 쓰는데 주의할 거는 이거예요. continuous time 시스템일 때는 로그로 쓰는데 discrete일 때는 뭡니까? 프리퀀시에서 주기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그로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는 로그 vs 리니어로 많이 그려요.
그 말을 어디 써놨어요. 밑엔가. 그 다음에 페이즈도 봅시다. 페이즈 리스판스도 어때요? 여기는 리니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리니어, 여기는 두 개를 맞춰서 보기 위해서 이쪽을 로그로 했으면 이쪽도 로그 스케일로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시스템을 캐스케이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여기 있는 용어들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High Frequency Asymptote인데 asymptote는 점근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High Frequency, 즉 오메가가 충분히 크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자, 오메가가 크면 J 오메가가 도미넌트 하죠. 분모에서. 그러니까 J 오메가 분의 1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로그 스케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폴리노미알이나 폴리노미알 분의 1은 직선으로 나타나죠. 거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 로그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0배 되면 여기서 20dB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20dB per decade. 그러니까 요 값이 20dB per decade는 decade 10배 움직일 때마다. 그런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거티브 20dB per decade 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20dB per decade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낮은 프리퀀시에서는 오메가가 작으니까 이게 1이잖아요. 거의 1이니까 로그를 씌우면 0이죠. 그래서 여기 로우 프리퀀시 에심토트에는 제로에다가 점점 끊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선이 있어요. 로우 프리퀀시 에심토트와 하이 프리퀀시 에심토트가 있고 저 로그 매그니튜드는 로우 프리퀀시 에심토트에서는 로우 프리퀀시에서는 로우 프리퀀시 에심토트를 따라가다가 하이 프리퀀시에서는 하이 프리퀀시 에심토트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페이즈도 뭐 이렇게 그려 넣을 수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지점, 특히 에심토트들이 교차하는 지점을 코너 프리퀀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용어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차일 때 분모가 1차일 때고요. 2차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먼저 로그 스케일로 지금 그려놨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문제를 내겠어요, 제가. 네. 요 지점을 A, B, C, D라고 합시다, 각각. 그리고 이게 몇 콤마 몇인지 X, Y가 그러니까 X, Y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 지점에. 그랬을 때 A가 몇 콤마 몇 X, Y 코오디네이트를 그 다음에 B, C, D 점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스탑하고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시간을 줄게요. 해보세요. 몇 콤마 몇인가. 이거를 못 읽으면 이제 전자전기공학과 학생이라고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요. 저도 대학원 가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실제로 읽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A부터 봅시다. 자, A는 몇 콤마 몇이죠? 쉽죠? 왜냐하면 X 쭉 따라가면 10의 0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10의 0승 콤마 그 다음에 Y를 쭉 따라가면 10의 0승. 따라서 이거는 1,1이죠. 네. XY가 1, 1이에요. 쉬웠어요. 자, B를 봅시다. 이제부터 이제 미치기 시작하죠. 자, 이걸 쭉 따라 내려갔어요. 뭐 안 적혀 있죠? 10의 0승, 10의 1승. 뭐죠, 얘는? 그러면 X가? 뭘 것 같아요? 전체 길이의 한 30%쯤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요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요 값이 1 곱하기 10의 0승이고요. 이게 10 곱하기 10의 0승이라서 10의 1승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요 값은 2 곱하기 10의 0승이에요. 그래서 B는 2 곱하기 10의 0승 콤마 그 다음에 Y는 쉽죠. 10의 네거티브 1승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 0.1인가요? 네. 자, 이제 CD를 해보겠어요. 자, C 한번 볼까요? C는 다행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쭉 내려가면 10의 1승이에요. 그러면 X는 10이고요. 10의 1승. 그다음에 Y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주의를 해야죠. Y를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인데 이거 뭐지? 어떻게 되죠? 네. 조금 전에 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요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고 여기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서 10의 마이너스 1승이 됐어요. 그래서 요 레인지는 있잖아요. 요 아래쪽을 보고 읽어야 돼요. 이게 요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따라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10,0.0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대망의 D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줄게요. D는 맞춰야죠. 그렇죠? 네. 이거 하고 나면 이제 안 틀리죠. 절대로.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1, 이게 2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요걸 읽어야죠. 10의 2승, 콤마. 자, 여기서 요게 1, 2, 3.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따라서 200, 0.003이 되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요 눈금을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리니어 스케일일 때는 자가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1cm고 얘가 2cm면 이 안에 얘랑 얘를 제외하고 9개의 점이 찍혀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2, 3, 4, 5, 6, 7, 8, 9. 아주 죄송합니다. 0.1. 그러니까 1.0이라고 합시다. 0,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0.1, 2, 3, 4에서 9까지 9개의 점이 찍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자세히 보세요. 자, 저랑 같이 세겠어요. 자, 이게 얘랑 얘랑 빼고 합시다. 몇 개 찍혀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찍혀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1이고 이게 2예요. 이게 3, 4, 5, 6, 7, 8, 9, 10이니까 이게 1부터 10이에요. 1부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잊지 마세요. 저한테 배웠으면. 자, 그 다음에 세컨 오더 시스템을 봅시다. 세컨 오더 시스템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H of J 오메가인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2차식 오브 오메가가 되는 J 오메가의 2차식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자 이제 또 로그죠. 그리고 이게 데시벨이에요. 단위가 맞습니까? 20 로그 해서 20 로그 10 베이스 매그니튜드니까 단위가 dB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0, 10, 100, 1000인데 이게 잠깐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네. 1이죠. 1. 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1이어야 되죠. 주의하세요. 그렇죠? 예. 이게 10의 1승, 10의 2승, 이게 10의 3승이니까 0이 아니라 이게 10의 0승인 1이에요. 예.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굉장히 작으면 뭐 상수만 남을 텐데 그게 상수가 1이라고 하면 로우 프리퀀시 에심토트는 0dB가 되겠죠. 그런데 하이 프리퀀시 에심토트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 뭐 보는 법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2차가 하이스트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나머지 다 지우고 나면 네가티브 40dB per decade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더 뭐 커졌다고 해야 되나요? 뭐 기울기로 순수히 하면 더 작은 값이 나오죠. 2배 더 작은 게 되는 거죠. 2배. 그래서 위에서 first order일 때는 네가티브 20dB per decade라면 여기서는 네가티브 40dB per decade고 페이즈도 보면 좀 더 빨리 변해요. 이것들을 이제 좀 더 복잡해지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폼 배우면서 좀 더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참고로 이제 이런 로그 플랫을 도입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이름 읽기 어려운데 여러분은 이제 보데 플랫이라고 부르는 교수님들과 보드 플랫이라고 부르는 교수님들, 보우디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봤을 텐데 제가 찾아봤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보우디라고 있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학술 대회를 가거나 하면은 미국에서 읽는 법대로 하면 거의 맞아요. 심지어 그리크 레터도 미국 사람들이 있는 식으로 읽는 게 더 정확해요. 예. 그래서 보우디라고 읽는데요. 보우디 플랫. 예. 그래서 보우디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로그로 그리자. 그러면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로그로 돼 있는 로그 매그니튜드 플랫을 그리고 이쪽이 로그면 이쪽도 로그로 그릴 수밖에 없죠. 이쪽은 리니어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우디 플랫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미셀레니어스 어떻게 보면 토픽들이니까 이거 됐다 저거 됐다 하는데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G 트랜스폼에서 나오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G 트랜스폼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LCCD로 되어 있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십을 갖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계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일단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이란 것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겠어요.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은 조금 전에 매그니튜드 페이즈, 로그 매그니튜드 페이즈를 봤지만 페이즈가 리니어고 당연히. 그런데 정의를 보면 이건 리니어 페이즈는 말 그대로 페이즈가 리니어하다는 뜻일 것 같지만
매그니튜드는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onstant magnitude and linear phase 시스템인데 편의상 그냥 linear phase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CT linear phase 시스템과 DT linear phase 시스템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linear phase 시스템은 로그 매그니튜드나 매그니튜드를 그리면 어떨까요? 그냥 상수죠, 그렇죠? 예. 페이즈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페이즈가 리니어 펑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입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예, 딜레이나 어드밴스로 나타나죠.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건 이미 했잖아요. 여러분이 딜레이나 어드밴스를 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세요. CT에서. 그러면 바로 푸리에 트랜스폼하면은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로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 그러면 코잘 시스템으로 따진다면 그렇죠? 예. 코잘인 시스템으로 따진다면 어떻겠습니까? 딜레이를 주는 거겠죠. 어드밴스를 주진 않겠죠. 그런데 타임 제로를 입력에서의 타임 제로와 출력에서의 타임 제로를 어떤 때는 편의상 옵셋을 주기도 해요. 그럴 때는 굳이 코잘, 넌 코잘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은 입력이 그냥 앞뒤로 타임 어드밴스나 아니면 딜레이로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는 디스토션이 없다인데 우리가 필터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필터 기준으로는 입력 넣으면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거든요. 조금 이따가 그림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LTI 시스템이 있었어요. CT LTI에 요걸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어떤 제로의 피크가 있었는데 어떤 여기는 10이라는 값에 나왔다고 하면 얘는 틀림없이 그렇죠?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일 확률이 높죠. 물론 제가 확률이 높다는 건 리니어 페이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듯이 얘의 성분이 존재하는 데서만 리니어 페이즈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 시그널의 프리퀀시 성분이 없는 곳에서 막 디스토션이 있어도 넌리니어 페이즈라도 얘는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리니어 페이즈는 어쨌든 딜레이고 그 다음에 넌리니어 페이즈면 심지어 이런 걸 집어넣었는데 어떤 딜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언더슈트까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시스템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은 어떠냐? 이것도 정의는 마찬가지예요. 매그니튜드는 컨스탄트고요. 반드시 1이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컨스탄트고 그 다음에 페이즈가 어때요? 오메가의 함수로서 리니어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보자고 하면서 여기서 예, 이런 걸 줬어요. 예를 들어서 discrete time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가 그냥 e to the negative j 오메가 알파이고 알파가 인티저가 아닌 경우에는 얘가 딜레이나 어드밴스를 주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죠. DTFT는 항상 periodic with period 2파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2파이를 넣어보세요. 2파이 알파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알파가 인티저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 안 되는 DTFT라서 이런 건 없다가 정답이에요. 하여튼 뭐 트릭을 쓰신다고 우리 강의 노트를 만드신 교수님이 장난 좀 친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DT 시스템에서도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이라는 것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는 어땠어요? 조금 전에는 이제 매그니튜드는 컨스탄트고 페이즈가 리니어라서 디스토션 없이 통과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매그니튜드가 1인데 페이즈는 이제 뭐 넌리니어에도 상관없는 경우. 그러니까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은 매그니튜드도 1이고 페이즈가 리니어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컨스탄트인데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뭐 페이즈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왜 합니까? 왜 배웁니까? 하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필터를 디자인할 때 여러분은 순수히 어떤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 중에 A라는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어쨌든 최대한 평평한 걸 만들어냈어요. 근데 페이즈 리스판스가 리니어 페이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입력들이 대충 존재하는 프리퀀시 리즌에서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이 뒤에다가 LTI 시스템을 하나 덧붙여서 이 페이즈 리스판스가 리니어 페이즈가 아닌 걸 좀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앞에
매그니튜드 리스판스가 컨스탄트 한 놈이 있다고 하고 얘는 뭘 하려냐면 더 이상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손대지 않으면서 페이즈 리스판스를 조금씩 커렉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얘는 뭐죠? 지금 여기 보면 분모에 A 플러스 J 오메가가 있고 분자에 A 마이너스 J 오메가가 있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네. 이 시스템은 흥미롭게도 어떻게 됩니까? 매그니튜드를 취해봤더니 1이에요.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모든 프리퀀시 레인지에서 균일한 강도로 통과시킨다라는 뜻으로 올 패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올 패스 시스템은 나중에 여러분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때 배우겠지만 좀 독특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요 A 값을 조정하면 원하는 곳에서 디스토트를 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필터를 만들 때 예를 들면 페이즈 리스판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올 패스 시스템에서 요 A 값을 조정한 거를 계속 붙여가지고 조금씩 원하는 대로 바뀌도록 하면은 오버롤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컨볼루션 프로퍼티에서 오버롤 시스템은 매우 좋은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처럼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꼼수들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렇게 생긴 게 Continuous Time Linear Phase 시스템이고 Discrete Time Linear Phase 시스템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놈이 얘는 매그니튜드 딱 취해보면 어때요? 올 패스죠. 그렇잖아요.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컨스탄트잖아요. 얘도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네. 자, 그래서 올 패스 시스템이란 용어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딜레이라는 말이 물리 시간에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와서 와 신난다 저 머리 아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놈 드디어 이제 빠이빠이 물리 시간으로 끝이었구나 했더니 또 나왔죠. 네. 이 그룹 딜레이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쉬운 방법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이 여기도 있지만 어떤 시그널 젠 시스템즈 입장에서 할게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여기다 여러분이 어떤 입력을 가할 거고 이제 출력이 나올 텐데 보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입력이 어떤 오메가 제로 근처에만 있어요. 굉장히 좁은 대역에만 존재해요. 통신에서 그런 일이 많죠. 예를 들면 AM, FM 라디오 브로드캐스팅 할 때 여러분 어때요? 그 AM 주파수 대역 또는 FM 주파수 대역에 한 방송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조금 바꾸면 어때요? 다른 방송이 잡히죠. 이런 것처럼 아주 좁은 대역에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위 말해서 네로우 밴드 시그널이에요. 물론 그것은 이 네로우 밴드 시그널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 그냥 지금은 엄밀한 정의보다는 그냥 폭이 좁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 시그널이 여기를 통과해요. H of J 오메가를. 근데 아비트러리한 LTI 시스템이 아니라 저 H of J 오메가가 오메가의 함수로서 서서히 변한다고 해보세요. 너무 급격히 변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라디오라고 해보세요. 라디오. 그러면 AM 라디오라면 535K에서 1605kHz까지 여러 그 방송국들이 있고 우리나라 FM 같으면 88메가에서 108메가까지 또 여러 방송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라디오는 어때요? 이 방송들을 다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저 H of J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FM 라디오로서 어쨌든 한 20메가 가까이 되는 대역을 통과시키겠죠. 그리고 뭐 거기서는 상당히 균일하게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이 비록 예를 들어서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상당히 플랫하게 잘 돼 있는데 앵글이 스케일을 굉장히 줄여서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줄여서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네. 여기서 88, 뭐 108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매그니튜드는 뭐 이렇게 됐어요. 예. 물론 이쪽에도 있고 지금 리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됐었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항상 엔지니어가 하는 게 뭐죠? 다 approximation이죠. 그렇죠?
우리는 approximation을 하는데 수학을 이용해서 approximation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밴드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좁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변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흔히 쓰는 수법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constant로 approximation 하는 거죠. 그렇죠? 저 구간 안에서 잘 근사하는 constant가 있으면 그걸로 근사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죠? affine function. 리니어라고도 하지만 엄밀히는 affine이죠. ax 더하기 b 꼴로 approximation 하는. 그게 잘 안 되면 어때요? 세컨 오더, 서드 오더 하면 되죠. 이게 왜 나옵니까? 그 와이어스트라스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한 여러 디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유한한 구간 내에서 연소 감수가 있어요. 바운디도 돼 있고. 그럼 어떻게 씁니까? 폴리노미알로 피팅을 할 수 있죠. 오더 수를 아비트러리하게 늘리면 에러를 아비트러리하게 작게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어때요? 테일러 시리즈라든가 이런 시리즈 전개할 때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affine approximation 해요. 이 좁은 구간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입력 시그널이 여기서만 있을 거고 관심 없거든요. 나머지 대역은. 그래서 이 페이즈를 approximation을 해요. 페이즈만 affine approximation을 하는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ngle of h of j 오메가를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뭐 오메가 제로는 여기서 뭐 FM의 그 센터 프리퀀시라고 합시다. 전체 대역에 그럼 98메가인가요? 그쯤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가 날라가 버렸는데 네, 제로가 없어졌네요. 여기 써놓으세요. 캐피탈 H of J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잠시만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네, 맞네요. 얘가 컨스탄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고 이게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pproximation 해요. affine approximation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f of x가 있었는데 x0 근처에서 어때요? 이렇게 approximation 하는데 요 높이가 f of x0고 요 녀석은 y는 f of x0 플러스 f prime of x0 곱하기 x 마이너스 x0 하던 거랑 똑같은 거죠. 네. 테일러 시리즈 1차 approximation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요 페이즈 앵글에 해당하는 페이즈 리스판스를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affine approximation을 해요. 그러고 나면 요거 전개를 하고 치환을 하면 p라는 것을 정의하고 정의하면 p라는 것을 여기 정의를 어디 해놨어요. 그렇죠? 뭐 p는 어떻게 됩니까? p는 angle of 캐피탈 H of J 오메가 제로 플러스 타우 오메가 제로 기울기 타임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고 그렇죠? 여기는 타우 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에서 기울기죠. 여기 있잖아요. 네거티브로 한 이유는 알 거예요, 여러분이. 그룹 딜레이를 정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에서 어때요? 페이즈 앞에 붙는 게 네거티브로 해서 딜레이가 되잖아요. 네거티브 타우 오메가 그러면 타우만큼의 딜레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네거티브로 뽑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있지만 캐피탈 H 오브 J 오메가를 오메가 제로 근처에서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듯이 어떤 예를 들면 오메가 제로겠죠. 네, 캐피탈 H 오브 J 오메가 제로에 E to the J phi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이 녀석은 뭐예요?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처럼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얘는 컨스탄트로 어프락시메이션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나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좁은 영역에서는 이 이상한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이 사실은 그냥 딜레이만 주는 올 패스 시스템, 죄송합니다. 딜레이만 주는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딜레이가 오메가 제로 근처의 그룹 딜레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뭐 이거 example all pass 이런 걸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필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라는 게 중요하고 뭐 아이디얼 밴드 패스도 중요한데 어쨌든 로 패스로 하면 중요한데 이게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넌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참고로 여기서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아이디얼 로 패스 필터는 컷오프를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트랜스폼 하면은 이렇게 싱크가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흥미로운 건 높이를 1로 그대로 고정하고요. 오메가 제로를 바꾸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연히 이게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이게 커져요. 사실은. 맞습니까? 네. 그런데 높이를 보세요. 높이를. 오메가 제로가 커지면 높이가 올라가죠. 대신에 폭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런 데다가 어떤 베이스밴드 시그널, 그러니까 주로 제로 근처에 에너지가 많은 시그널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잘려 나가겠지만 가운데 있는 녀석은 그대로 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오메가 제로를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이 그대로 출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여기에 스텝을 집어넣어요. 유닛 스텝을. 그럼 제로다가 1로 탁 뛰죠. 자, 이런 걸 집어넣어 보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닛 스텝은 어떻게 됩니까? 프리퀀시 컨텐츠가 무한대에 다 들어있죠. 그런데 걔를 어떻게 보면 얘로 통과시키면 잘라내는 거잖아요. 잘라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약간 언더슈트하고 위로 오버슈트하고 다시 이렇게 가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오메가 제로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리스판스가 스텝 리스판스가 스텝을 따라가겠죠. 개인이 반드시 1입니까? 왜 그래요? 이 높이가 1이면서 오메가만 늘려서 그래요. 오메가 컷오프만. 그러니까 프리퀀시 성분으로 보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이덴티티 시스템으로 되면서 유닛 스텝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오메가 제로를 쭉 낮춰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녀석이 오메가 제로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녀석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점점. 그러니까 네로 밴드,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를 없애면 없앨수록 얘가 천천히 출렁거리면서 가는데 놀랍게도 요 높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깁스 현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녀석, 이 면적이 일정한 게 요 높이가 일정한 것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깁스 오버슈트 양 9% 정도 되는데 요 높이에 약 9% 얘를 결정하고 오메가 제로를 아무리 바꿔봐야 이 1.09라는 이 녀석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9겠죠. 이게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게 여러분이 수립 물리나 갈 사람은 가세요. 수립 물리나 이런 데 보면은 사인 인티그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사실은 적분한 거고 그 녀석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 갈 사람은 가셔도 돼요. 어차피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뒤에 더 붙여서 제가 아마 서플리멘터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도가 너무 느려서. 네. 자, 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컷오프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때 요 패스 밴드 쪽과 스탑 밴드 사이에 트랜지션 또는 트랜지션 밴드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실제로 요 두 개를 줄이는 간격을 줄이려고 많이 시도를 해요. 좋은 필터일수록 요 간격이 좁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을 매우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예를 들면 회로 이론 시간에는 RLC 컴포넌트예요. RLC만 가지고 샤프하게 떨어지는 걸 최대한 만들어내야 되고 여기서 패스밴드 리플도 줄여야 되고 스탑밴드 리플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냥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되는 걸 잘 디자인하면 되지까지만 알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새로운 툴이 필요하고 결국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레셔널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는 즉 LCCD로 나타내는 시스템을 디자인해야 되겠고 그러면 핵심은 AK와 BK를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타임 도메인 상에서 찾아내도 되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녀석으로 설계한 다음에 처리해도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곧 이제 다음 챕터에서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LCCD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양쪽에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물론 존재한다고 가정해요. X와 Y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그러면 K번 미분은 J오메가의 K승이 되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하면 결국은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것은 J오메가의 레셔널 펑션인데 얘를 고등학교 때 배운 인수분해를 잘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코에피션트들이 리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쉽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위의 차수가 아래 차수보다 작다고 할 때는 얘들이 모두 리얼 코에피션트를 갖는 1차와 2차로 다 쪼개지는 거예요. 2차는 왜 나오냐면 컴플렉스 컨주깃 페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컴플렉스 코에피션트가 나오니까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리얼 코에피션트 여러분이 왜 2차 방정식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근해 공식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일부러 1차와 2차로만 나눠요. 3차, 4차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1차, 2차로 다 되기 때문 리얼일 때는.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봤지만 first order 시스템, second order 시스템 얘기만 하지 third order, fourth order 얘기 안 한 거는 어차피 다 쪼개고 나면 1차, 2차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하는 게 뭐냐면 RLC 서킷으로 하면은
1차, 2차라고 할 때 그 차수가 뭐냐면 에너지 스토어링 디바이스가 몇 개 들어가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분이라는 게 뭐였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미분이라는 것은 인덕터고 인덕터에는 자기장으로 에너지를 저장하잖아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미분으로 돼 있지만 적분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커패시터는 어떻게 돼요? 전기장에 에너지가 스토어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first order는 하나의 에너지 스토어링 엘리멘트, second order는 두 개의 스토어링 엘리멘트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DT에서는 마찬가지로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을 적용하면 또 e to the negative j 오메가의 레셔널 펑션이 되고 얘도 팩터링이 되잖아요. 1차나 2차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first order나 second order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될 거고 만약 그것들을 어때요? 이렇게 곱해 놓으면 로그 매그니튜드를 취한다고 하면 어때요? 매그니튜드는 썸을 하면 되잖아요. 네, 아까 배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어떤 리스판스가 얻어질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아직 뭔가 좀 부족하죠. 네. 자, discrete time first order, second order는 여러분이 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냥 대입하면 너무 당연히 나오는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뭐 더 설명 안 하고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어요. 참고로 discrete time second order는 그 continuous time second order에 비해서 조금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폴라 코오더닛으로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R 세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입을 해서 결국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인 경우가 아니라 혈내 복소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치환이 필요하고 뭐 흥미롭게도 임펄스 리스판스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익스포넨셜이 되고 그러면 또 사인 오버 사인의 R to the n이 된다 이런 건데 요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고 나서 G 트랜스폼 할 때 또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